네, 월요일장 증시 워밍업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월요일인 만큼 시장부터 좀 시황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나온 뉴욕 증시에서는 주말 동안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뭐 골디락스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증시에는 굉장히 좀 따뜻한 이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너무 고용이 좋아지면 조금 부담이 되죠. 이거 테이퍼링이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네. 너무 안 좋아지면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미국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이제 5.8%고 비농업 일자리 수가 56만 명 정도 나왔는데 네. 예상치가 65만 명이니 일단은 실업률은 줄어들었고 그런데 이제 고용 내면을 까보니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 그래서 지금 뭐 증시에서 해볼 만한 뭐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뭐 네. 그렇게 방증하는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55로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 뭐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뭐 호재와 악재가 이미 다 노출된 상황에서 증시가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어쨌든 왜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증시는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 지수는 좀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좀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대전제로 깔고 뭐 장이 빠지면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네. 좀 트레이딩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뷰는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황 이렇게 점검을 해봤고요. 투자 포인트들,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하나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 열어봅니다. 네, 꿈틀대는 코스피 투자 전략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3,240선으로 최고치에 바짝 다가선 상황이죠.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유효한가요? 뭐 전략을 짜기가 쉽지는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 방송 컨셉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 방송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그 주말 동안 제가 지난주에 놓쳤던 유튜브라든가 수많은 동영상들, 리포트, 블로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주말에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탑다운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에 제가 하는 방송에서는 전 종목 차트와 수급만 본 다음에 거기서 거꾸로 이런 섹터가 좋다 실제로. 그래서 일주일에 월요일 한 번은 탑다운, 목요일은 바텀업으로 시장을 본다 이러면은 모든 섹터를 다 볼 수 있다라고 뭐 자신 있게 말은 못하겠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감은 한번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느낌입니다.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하더니 자동차를 금요일에는 막 이렇게 막 퍼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에 좋았었던 시크릿컬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이제 수급이 빠지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시크릿컬이 어디까지 좋냐 하면 HMM 꺾일 때까지는 좋을 것이다 하는데 HMM이 지금 좀 주춤하고 있죠. 네. 일단은 뭐 시크릿컬 안을 내부를 좀 살펴보면 철강이 먼저 꺾였고 원자재 이슈 때문에 그다음에 조선이 꺾였고 수주 이슈가 다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이 꺾일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네. 건설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주 공시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 충분히 기대감은 조금 더 유의할 수 있지 않을까. 건설, 건자재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일단은 시장을 좀 바라보고 싶고요. 예. 삼성전자가 좀 수급이 지속적으로 지금 5일째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현대 자동차까지 들어오고 있으니 지수가 간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전차장이 올 것이다. 전자와 이제 자동차가 가는 시장이 올 것이다라는 뷰는 전혀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가는 장에서는 전차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좀 오랫동안 좀 갖고 계셔 답답하셨을 텐데 네. 저처럼 이쪽에 포트가 좀 비우셨던 분은 적극적으로 좀 담아셔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 지수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한번 끝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뷰로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서 손바뀜 현상이 좀 부착이 되고 있죠. 이 안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동차주 고진감래. 다시금 이제 자동차주가 힘을 내면서 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제 코너에서도 자동차 관련 섹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정말 좀 상승 탄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그거를 뭐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좀 이 정도만 들어와 준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이제 적어도 네. 팔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기관의 이제 매도 행보는 조금 다소 아쉽긴 하지만 자동차주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네. 일단은 뭐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자동차 들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5월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이 11%라고 하니 이제 사상 최고치의 이제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 지금 사상 최고의 점유율을 지키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 이제 주가를 눌렀었고 모든 자동차 공장들이 지금 이제 셧다운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GM이 지금 정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그 뜻은 반도체가 확보가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TSMC에서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이제 그 공정 전환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 아닌데 썩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앞다투어 설비 투자를 늘려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자동차주의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공급이 늘어나서 막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반도체주들에게 적당하게 공정전환이 이루어져서 꾸준히 공급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머지않아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으니 좋다 했던 뉴스들이 자동차 쪽에서 많았는데 이제는 다시 공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분들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그것이 주가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포드, GM을 필두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랠리를 달리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모든 것들이 좀 박자가 맞아가는 것이 자동차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포드 주가가 부럽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자동차가 좋다라는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함께 갈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일단은 포드가 간다라고 한다면 네.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은 이미 악재는 다 나와 있고 이제 호재만 좀 반영될 구간을 기다리면서 지금 꾸준히 기간 조정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LG화학과 SDI는 아직은 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LG화학은 어쨌든 분사 이슈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SDI는 미국 공장이었거든요. 네. 미국 공장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이제 주가가 좀 가게 될 텐데 그 뉴스를 좀 기다려보면서 대응을 한다면 이 배터리 3사에 대한 전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종목별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대형주에서는 현대차, 기아, 저는 기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네. 네. 현대, 위아, 만더, 모비스 다 좋습니다. 모비스는 조금 무거운 주식이죠. 그래서 뭐 기아나 현대, 위아나 만더 안에서 충분히 좀 뭐 대형 집단에서는 종목을 좀 즐길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소형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조금 덜 오른 종목에서 좀 해법을 찾아보자. 이게 현대기아 갈 때 같이 잘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자기 좀 웅크리면서 다음 랠리를 좀 준비하고 있는, 아직은 출발 신호가 안 뜨는데 머지않아 뜨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네시스, 아이오닉5, EV6 이제 전통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기차로서도 이제 좀 어떤 그 팔로가 연결이 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종목이다 하는 일은 시트패드, 헤드레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이 앉았을 때 의자라든가 이제 머리 받침이라든가 뭐 팔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뭐 전기차라고 해서 이것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현대 기아차 그룹에 납품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이오닉 5는 전기차 택시가 이제 곧 등장할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호재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네.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을 좀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매출이 2천억 돌파했고 영업이익이 이제 126억인데 올해 1분기에만 지금 영업이익이
48억 나왔습니다. 4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올해도 실적이 증가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현대공업을 소형 집단에서는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의심을 갖고 눈초리로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L이라는 종목인데 네. 지금 이미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초반단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현대 기아보다 너무 탄력적으로 올라가니까 조금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했는데 그냥 치고 가더라고요. 그 자동차 LED 램프랑 샤시인데요.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에 채택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LED는 이제 앞으로 소형차에도 이제 막 그 레벨 단이 낮아진 데서도 LED 등 램프 옵션이 막 붙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LED 램프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전망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될 것 같은 그런 차트이긴 한데 요 안에서 좀 해법을 어제 있었던 장대 양봉 요 안에서 좀 해법을 찾아본다면 좀 꾸준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나의 타이밍을 찾아보면서 꾸준히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실적 증가하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코리아 FT라는 종목인데요. 캐니스터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그다음에 플라스틱 필러넥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름을 넣었을 때 엔진까지 들어가는 고 파이프인데 이것이 쇠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해서 차량 경량화와 이제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 경량화에서 미래에 관련된 길 이런 길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이것도 요 안에서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요 안에서 해법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 뭐 화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전통 부품주들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도 다 이제 화신은 날라갔고요. 네. 이제 뭐 그 외 전통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진짜 한번 디딜라고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섹터가 좀 관심을 많이 받을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동차주 안에서 대형주 그리고 소형주 단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동차주도 많이 기다린 만큼 더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반도체 랠리 시작되나 반도체도 많이 기다렸어요. 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소부장주 일제히 반등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도 그 흐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이 시간에 반도체 오늘부터 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실제로 담았거든요. 네. 담으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부 종목은 삼성전자 편승해서 함께 움직일 것이다 했는데 전부 다 움직였어요. 그날 소부장이. 그래서 네, 시원했죠. 소부장이 네, 시원했습니다. 기분은 좋았지만 소부장이 가면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삼성전자 소부장이 다 움직이면 지수가 간다 소리거든요. 그럼 지수가 계속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한편의 걱정과 부담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이제 미국장 조금 빠지니까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일지 어느 선이 올라간 이후부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일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4% 이상 올랐고 맞아요. 애플 마이크론이 2% 가까이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반도체가 이제 다시 오늘 좀 탄력을 주고 다시 고개를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일부 종목들이 양음양 캔들이 되게 됩니다. 뭐 다 갈지 일부 종목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머지않아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가는 종목으로 좀 편승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네. 섹터를 잘 보고 수익은 못 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소부장 하나하나 까보면은 다 기대감이 큰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좋게 보는 것 중에 동진 세미캠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수급이고 뭐고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관심에 잘 넣어두시고 뭐 어쨌든 잘 보고 수익이 못 내는 일이 없도록 조금 유연성을 갖고 이 섹터를 살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가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예.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어쨌든 삼성전자 다 피킹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으로 한다면 투자가 본격화로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소부장이 가는 것은 사실 뭐 굳이 뭐 이것이 너무 급하다 빠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와중에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진테크라든가 하나머티리얼즈는 좀 수급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들어오고 차트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그날 탑픽으로 유진테크를 찍어드렸는데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머티리얼즈도
제 종목 요새 깊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 좋습니다. 유진테크, 하나머티리얼즈 네. 그냥 뭐 담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겠네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사는 것 중에 테스나라는 종목이 있고요. 기관이 서고 있는 것 중에서 솔브레인, 제가 소재 중에서는 거의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 무거웠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날 목요일부터 좀 탄력이 받는 모습이 들어왔다라는 점. 그다음에 DB하이텍, 뭐 후공정단에서는 확실한 자기의 어떤 컬러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DB하이텍도 제가 이게 좀 이 추세를 벗겨내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급이 기관이 그냥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리더라도 조금 함께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도 좀 꾸준히 사겠다라는 전략도 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크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테크잉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시에 담아가고 있는데 이 회사 참 마음에 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반도체 후공정에서 이제 테스트 핸들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테스트하는 과정에 이제 이동 그 루트 판을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과정까지 이동하는 경로의 장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장비주들은 어떤 설비 투자가 한번 들어갈 때 처음에 한 번 딱 이익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핸들러를 유지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들을 계속적으로 납품합니다.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라든가 COK. 근데 이것이 마진율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장비든 소재든 둘 다 매력적을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뭐 SSD라든가 DDR5라든가 뭐 시스템이라든가 비메모리 다 테스터로 이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소부장이 됐든 비메모리든 메모리가 됐든 다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갈 수 있는 종목이 테크잉이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까지 짚어봤고요. 함정남 차장은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